안녕하세요. 의약품과 약국을 스마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DRX 솔루션의 이종훈 과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어떤 주제를 다뤄볼 거냐면 피임약에 대해서 다뤄볼 거예요. 피임약이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먹는 것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냥 가볍게 간단하게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단 피임약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요거를 잘 구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전 피임약하고 사후 피임약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는 모르겠지만 아마 일사자를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라는 거는 피임을 하지 않은 무방비한 성관계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런 성관계를 갖기 전에 그냥 미리 먹는 약하고 일어나고 나서 응급하게 먹게 되는 약, 사전, 사후 이렇게 나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전 피임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제일 약국 가면 흔하게 보실 수 있는 이런 약들이고요. 일반 의약품이라서 그냥 바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후 피임약 같은 경우는 처방전이 있어야지만 구매하실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전문 의약품이라서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보고 처방을 받으셔야지만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사전 피임약 같은 경우는 먹는 약이고요. 알약으로 되어 있어서 하루에 한 번만 한 알씩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매일 오후 3시에 먹는다고 해놓으면 매일 같은 시각에 이렇게 한 알씩 쭉 드시면 되고요. 성분 자체는 여성 호르몬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성분이 제품마다 들어가 있는 그 여성 호르몬 두 가지 성분은 같은데 들어가 있는 함량 자체가 조금씩 달라지면서 종류가 좀 나뉘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특징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요. 피임을 목적으로 보통 드시기도 하지만 다른 목적으로 드시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뭐 생리를 미루는 목적,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뭐 기타 등등 그런 다른 목적으로도 이제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참고적으로 생리를 미루기 위해서 이 약을 먹게 된다 하면은 생리 예정일이 이제 본인이 아실 거예요. 언제쯤 생리를 할 거다. 그 생리 예정일로부터 최소 일주일은 미리 드셔야지만이 생리가 좀 잘 미뤄질 수가 있어요. 너무 생리 예정일에 임박해서 복용을 하게 되면 생리가 잘 안 미뤄질 수가 있습니다. 예정일에 바로 생리가 나와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 피임약을 오랫동안 복용하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B6, 다른 말로 피리독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게 흡수가 잘 되지 못해서 결핍증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 피리독신이 결핍되게 되면은 피로감이라든지 우울감, 신경과민, 수면장애, 구역감, 토할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구역감만 빼면 현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증상이라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본인께서 이 피임약을 계속 꾸준하게 드시는 분인데 이런 증상들이 너무 두드러지고 만성적이다 하면은 비타민 B6를 추가로 이제 복용을 하시면 훨씬 증상이 완화가 될 겁니다. 그거를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약국에서 구매하는 사전 피임약은 만 35세 이상이면서 흡연을 하시는 분,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시는 분들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금기 사항이라서 그거를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박사님들께서 항상 이제 확인은 하시겠지만 그 두 가지 조건이 있는 분들이 이제 이걸 드시게 되면은 혈전 질환이라고 해서 피가 좀 떡져서 혈관을 좀 막아서 생기는 되게 좀 위험한 질환 같은 것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확률이 되게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절대 안 드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전문의나 전문가와 한번 상의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사후 피임약은요, 두 가지 성분이 있어요. A라고 할게요. A라는 성분하고 B라는 성분 두 가지가 있고요. 보통 A라는 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노레보원 그리고 세븐2H정 이렇게 두 가지 성분을 좀 많이 쓰게 되고요. B라는 성분 같은 경우는 엘라원이 대표적이죠. 차이점이 뭐냐면 A 성분 같은 경우는 무방비한 성관계가 있고 나서 3일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B 성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길어요. 무방비한 성관계 후 5일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게 시간이 지나고서도 쓸 수 있는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사후 피임약이 어떤 원리로 이제 작용하는지가 궁금하실 거예요. 일단 사후 피임약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배란을 억제하고요. 난자가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자궁 내 점액의 농도를 좀 끈끈하게 만들어가지고 정자의 이동을 방해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미 수정이 됐다면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자궁 내막을 조금씩 막 변형시키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런 기전으로 이제 작용을 한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흔한 부작용으로는 두통이 좀 생길 수 있고요,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고, 복통이 생길 수 있고, 구역감, 이제 토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전 피임약과 사후 피임약의 간단한 소개를 이제 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 피임약 관련해 가지고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거를 정리해서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게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이 사전 피임약 같은 경우에는 매일 같은 시간에 한 알씩 먹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만약에 잊어버렸으면 어떻게 하냐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약을 잊어버린 지 24시간이 안 됐다, 그래서 한 알만 딱 못 먹은 상태다 하면은 생각난 즉시 그냥 하나를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일 3시에 먹는데 내가 한 오후 8시쯤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그냥 오후 8시에 바로 하나를 먹고, 그 다음날 원래 3시에 먹는 시간대에 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를 먹으면서 계속 이어서 가면 됩니다. 이때는 보조피임법이라고 해서 뭐 콘돔이나 그런 방법 등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틀 동안 못 먹었다, 그래서 지금 2알을 못 먹은 상태라면 이거는 내가 생리 주기 어느쯤에 와 있냐에 따라 조금 달라요. 생리를 보통 하고 나서부터 이제 약을 드시게 될 텐데, 생리 후 약 1주차나 2주차에 내가 와 있다 하면은 생각난 즉시 그냥 2알을 드시고요. 보조 피임법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콘돔이라든지 그런 걸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까먹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생리 3주차에 와 있다 그러면은 일단 먹던 팩은 냅두시고 새로운 팩을 뜯어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휴약기 없이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그냥 시작을 하는데, 이때는 당연히 7일 동안의 보조 피임법을 병행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걸 의미하냐면, 새로운 팩을 드신다는 거는 이제 새로운 주기를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만약에 3일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3알을 못 먹은 상태라면 똑같이 기존에 먹던 팩은 냅두고 새로운 팩을 뜯어서 먹는 걸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휴약기 없이 그냥 바로 쉬지 않고 바로 이어서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 7일간 보조 피임법을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피임약을 복용하시게 되면 되게 막 속이 울렁거리고 막 토할 것 같아서 구토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으시는데, 이럴 때는 이제 약을 먹은 지 한 서너 시간 안에 바로 토했다 하면 약을 안 드신 걸로 간주를 하고 바로 하나를 다시 먹는 걸로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게 피임약을 먹다 보면 속옷 같은데 피가 좀 비치는 경우가 있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이런 부정출혈이라고 하는데 비정기적인 출혈이 생긴다면 본인이 복용하시고 계시는 피임약의 에스트로겐 함량을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 에스트로겐 함량보다 높은 함량의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증상이 계속된다면. 근데 간혹 생기는 출혈 같은 경우는, 이게 점점 이렇게 보이는 출혈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잠깐 왔다가 또 금방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증상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전문가와 한번 상담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기존에 먹던 피임약에서 다른 피임약으로 바꿀 때 어떻게 바꿔서 먹나요? 휴약기를 가지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바로 바꿔서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전 피임약 같은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 함량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품이 조금씩 종류가 나뉘어진다 말씀을 드렸는데, 뭐 같은 함량의 제품도 여러 가지 회사에서 만들다 보니 이름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야 뭐 당연히 같은 약이니까 바로 왔다 갔다 하면서 드셔도 크게 관계는 없고요. 근데 함량이 다른 제품으로, 예를 들어서 여드름이 막 난다든지 부정출혈이 심하다든지 그래가지고 약을 함량이 다른 제품으로 바꿔 드실 때도 사실 휴약기를 가지지 않고 곧바로 바꿔서 이어서 쭉 드셔도 관계없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요, 피임약을 계속 먹다가 임신을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러면 언제부터 임신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이제 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단은 경구 피임약을 먹다가 중단을 하고 그 다음 달부터는 바로 임신이 사실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답변이고, 근데 개인적인 상태에 따라서 가끔 정상적인 주기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좀 개인적인 차이인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